안녕하세요. 자, 한 주 잘 보내셨죠? 예, 오늘은 3살 과정 2주차 진행 시간입니다. 지난주에서 부동산 속성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교재는 23페이지예요. 자, 교재, 자, 23페이지 여기를 펴놓으시고 설명을 좀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흔히 저희들이 부동산의 속성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때 속성이라는 것은 본래부터 지니고 있는 성질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속성을 다른 말로 우리가 본질적 가치다 이렇게도 표현하고요. 이걸 줄여서 본질 또는 존재 가치다 이처럼 속성도 다양하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표현되면 가장 널리 쓴 표현이 이제 속성이다 이 표현이에요. 그래서 부동산의 속성에 대해서 살펴드리는데, 이처럼 부동산의 속성을 설명하는 학자의 견해도 아주 다양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되는 견해가 부동산의 속성을 자연, 공간, 위치, 환경, 그리고 자산, 이렇게 설명하는 견해가 가장 대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때 여기니까 자연, 공간, 위치, 환경이다. 많이 들었던 내용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주에 배웠던 겁니다. 부동산의 물리적 개념, 즉 기술적 개념은 뭐가 있습니까? 자연, 공간, 위치, 환경이다 할 수 있겠죠. 물리적 개념은 있는 그대로라는 이야기예요. 있는 그대로 때문에 본래부터 지니고 있다 할 수 있겠지요. 여튼 이제 자연, 공간, 위치, 환경, 물리적 개념, 여기에다가 경제적 개념인 자산, 여기까지 포함해서 부동산의 속성이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도 우리 시험 주로 출제가 되는 건 공간 그리고 위치, 이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 이분에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공간이에요. 흔히 우리가 공간으로서 부동산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때 부동산이다 이 표현 자체는 결국 뭐를 의미하는가? 토지를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저희 지난주에도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부동산이다 이 표현 자체가 토지를 의미하는 경우가 아주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이 표현 자체는 토지를 의미하는 것이다 생각하시고, 자, 공간수의 부동산, 즉 공간수의 토지다. 무슨 뜻입니까? 토지는 공간이다 그 이야기예요. 공간이다. 그럼 자, 우리가 이 부분 살펴봅시다. 여기 보세요. 이것은 지표면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표면, 이 지표면 이 부분을 가리켜서 우리가 수평적이다 이런 의미에서 뭐로 표현합니까? 수평 공간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다음 지표 윗부분이 있죠. 지표 윗부분, 이 부분을 가리켜서 흔히 우리가 뭡니까? 공중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공중. 따라서 이 공중 관련된 이 공간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공간을 가리켜서 공중 공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다음 지표 아랫부분이 있지요. 지표 아랫부분은 뭘 합니까? 지하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또는 학자들은 지중이다 이런 표현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중은 뭡니까? 지구의 중심으로 향한다 이런 의미예요. 지중이다. 자, 이 같은 지하 관련된 공간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공간을 가리켜서 우리가 지하 공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또한 학자들은 지중 공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는 학자들이 지중 공간이다 표현했다고 해서 이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오히려 지하 공간 이 표현을 더 많이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때 여기에 있는 공중 공간과 지하 공간 이 두 개를 합해서 흔히 우리가 뭘 표현합니까? 입체 공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입체 공간이다 표현하고, 여기에 수평관 하나 더 남아있죠? 수평관 여기까지 포함시켜서 흔히 이제 3차원의 입체 공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차원의 입체 공간이다. 이분도 학자에 따라서는 이분을 생략해버리고 그냥 입체 공간이다 이렇게 표현하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이 내용을 보니까 토지, 즉 부동산은 3차원의 입체 공간으로 구성된다 알 수 있겠죠? 따라서 부동산 활동이라는 것은 3차원의 입체 공간을 대상으로 활동이다 할 수 있겠지요. 또한 부동산 소유권도 결국은 공간에 대한 소유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공간의 이용 기법과 관련된 측면들이 고려된다 할 수 있겠죠. 공간의 이용 기법 관련 측면이 바로 뭡니까? 기술적 측면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적 측면이 고려된다 할 수 있겠죠. 다음은 이 같은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먼저 공중공간입니다. 즉 공중관, 즉 공중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뭐로 표현시가 바로 공중권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중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다라는 이야기요. 다음은 이제 수평 공간입니다. 수평은 지표면이 되겠죠? 그럼 수평은 지표면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다. 이런 의미에서 이를 가려서 우리가 어때? 지표권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분은 조금 조심하세요. 얘는 하도 민법만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지상권 이게 어때? 눈에 들어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차는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수평공간 즉 지표면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뭐라 표현합니까? 학문적으로 지표권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다음 지하공간 즉 지하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뭐가 되겠습니까? 지하권이다 표현할 수 있겠죠. 또는 먼저 지중권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지하권 이용을 많이 쓰고 있다는 겁니다. 참 토지 즉 부동산을 공간의 개념으로 바라보니까 여러 가지 권리로 구성되어 있다 할 수 있겠죠. 크게 세 가지입니다. 뭐가 있습니까? 공중권, 지표권, 지하권 이 같은 권리로 구성된다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는 법률적 측면이 고려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현재 공중권, 지표권, 지하권 권리로 구성돼 각각의 권리마다 가격이 형성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 그래서 각각의 권리마다 가격이 형성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가격을 모두 포함해서 어때? 우리가 부동산의 가격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결국 부동산의 가격이라는 것은 수평 공간만의 가격을 의미한 건 아니란 이야기지요. 수평 공간만의 가격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바로 뭡니까? 3차원의 입체 공간으로서의 가격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하세요. 이 땅을 10억 주고 샀다는 이야기. 그럼 10억 이 안에는 어떤 권리가 내포됐을 것인가? 당연히 수평원, 지표면 이용할 수 있는 권리도 어때? 10억 안에 들어있겠지요. 그리고 정당한 이 있는 범위에서는 공중공간이나 지하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도 어때?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라는 것은 참 수평 공간만의 가격을 의미하는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바로 3차원의 입체 공간으로서의 가격을 의미한다. 이 모두를 더한 값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결국 가격과 관련해서니까 어때? 경제적 측면이 고려된다 할 수 있겠지요. 이 점 우리가 토지 즉 부동산을 공간의 개념으로 바라보니까 기술적 측면, 경제적 측면, 법률적 측면 이처럼 복합 개념의 사후 이까지서 인식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3차원의 입체 공간에서 말씀드렸는데 이 같은 입체 공간 이론이 어때?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뭐 때문에 시간 먼저 우리 합시다. 토지의 집약적 이용에 있어 건물은 어때? 고층화 입체되겠죠? 따라서 입체 공간의 중요성이 어때? 더욱더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또한 말씀드렸지만 부동산 가격은 수평 공간만의 가격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좀 3차원의 입체 공간으로서의 가격을 의미하기 때문에 공간 이론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다음 또 생각합시다. 자, 공중 공간이다, 지하 공간이다. 이 같은 입체 공간에서 재산권 보장하는 이론적인 어때? 근거가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이 입체 공간 이론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공간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이 내용 토대로 해서 여러분 교재 한번 살펴드립니다. 교재 살펴드는데 23페이지예요. 23페이지 양거리 2번 공간이다 나와 있죠. 이 내용들이 바로 우리 교재는 여기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양거리 2번 공간이다. 여기는 별도로 별표 하나만 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별도로 별표 하나만 해 두시고요. 우리 교재에서는 먼저 공간 관련된 소유권에 대해서 소유권에서 다루고 있는데 여하튼 소유권 이 부분도 조금 더 설명드리고 교재는 다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지구입니다. 이게 지구예요. 지구인데 내가 이제 지구에서 이만큼의 땅을 가지고 있다 생각해보자는 이야기. 물론 지구에서 이만큼 땅 가지고 있으면 전 절대 여기 안 오는 겁니다. 그죠? 하여튼 좋습니다. 이만큼 땅을 갖다는 이 토지 소유권의 효력이 어떻게 인정될 것인가 이걸 살펴보자는 이야기예요. 자, 이게 지구 중심이 있겠죠. 지구 중심을 축으로 해서 이처럼 토지 소유권은 지표 뿐만이 아니라 위로도 아래로도 효력이 인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씩 위아래로 인정이 되냐?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란 이야기예요.